저녁 7시 50분 긴급 오더를 잡은 붉은 토끼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쉬는 날 저녁 시간은 없다. 가장이다. 우리 가족은 저녁 9시 정도에 취침에 들어간다. 눈이 감긴다. 저녁 오더는 퀸 사이즈 침대 운반이다. 평일 저녁 퇴근 후 가구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8만 원에 잡았다. 작업 시간은 분해, 운반, 조립해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한다.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반 정도 소요 예상한다. 오늘은 끝나면 22시 30분 정도 집에 와서 씻고 자면 23시에는 잘 수 있기를. 내일 오전에도 이사 예약이 있으므로 7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겠다. 붉은 토끼는 잠이 많다. 저녁 공기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 시간에는 차도 뻥 뚫려서 기분이 좋다. 이무진 노래와 같은 감성 터지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즘 경기가 작년이랑 확연하게 다르다. 일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체감이 된다. 물론 붉은 토끼야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건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견적 문의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유튜브를 통해 가끔 문의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첫 번째,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 용달이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 광고 같은 경우는 용달이사의 전부다. 이사를 쳐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따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즉 마케팅이 전부다. 이를 위해 보통은 매출의 20%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붉은 토끼는 현재 집날라 이사로 당근마켓을 사용하고 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위에 링크 영상을 한번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년보다 올해 2025년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폼을 올리고 날을 세워야 한다. 마케팅에 관한 정답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자기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다. 그냥 귀찮아서 수수료를 낼래 라고 생각한다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일만 생길 뿐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퀄리티를 최대한 올리고 가격은 내려서 박리담의 방법밖에 없다. 지출부터 줄이고 박리담회로 차근차근 매출을 올린다. 자칫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는 퇴직했을 경우 기회비용들을 생각해서 마음이 조바심이 날 수 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용달업계는 변화해드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 마케팅 플러스 박리담회만 꾸준히 하면 된다. 침대는 쉽다. 예전에 이케아 침대의 경우 분해 조립이 어려웠었는데 이케아 가구가 유행이 지나면서 현재 이케아 가구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 퀸 사이즈 침대인데 침대는 거의 대부분 똑같다. 헤드랑 꼬리 부분 쪽 피스 4개를 풀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집에 있는 침대 하나만 해보면 비슷비슷하다. 깨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분해 전에 먼저 고객에게 말하거나 사진을 찍어놔야 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표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해를 하다 보면 비슷한 나무 판자들이 있는데 분해의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순서와 위아래를 꼭 표시하도록 하자. 그래야 조립 시간이 단축된다. 한번 순서가 어긋나면 아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 출발지 분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무조건 다 한 번에 풀지 말고 하나하나씩 표시를 하며 천천히 그대로 모든 조립을 순서대로 조립하도록 하자. 붉은 토끼의 경우는 테이프를 잘라서 나무 판자에 붙인 후 네임펜으로 적어 놓는다. 매트리스 커버와 함께 붉은 토끼는 침대 운반 시 이불 박스를 접어서 가지고 다닌다. 그래야 운반이 편해진다. 늦은 저녁 시간 중간 파이팅을 한번 해본다.
매트리스를 혼자 씻는 것은 사실 쉽다. 붉은 토끼의 경우 이삿이 웬만하면 마지막에 매트리스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한다. 적당히 거리를 조절해서 굴리면 어렵지 않게 상차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분해가 안 되는 3인 소파나 옷장 등을 혼자 리프트 없이 상차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다. 시작하고자 할 때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는 정글이다. 2025년 지금은 쿠팡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지 않다. 붉은 토끼도 이사 아르바이트 시급 2만원에 올리면 1시간에 50명한테 연락 온다. 그만큼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다. 이력서를 성심성의껏 쓰고 이력서를 돌리는 것이다. 이사 업체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다. 공고를 올리고 연락하면 늦는다. 공고를 올리기 전에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사업체 100군데 연락하는데 넉넉 잡아 하루면 끝난다. 일주일 동안 알바 천국 찾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둬라. 에이, 이사짐 알바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창업을 그만두고 취업해라. 그런 마인드로는 이 정글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사업에는 룰이 없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을 상상하고 실행한다. 상상하고 실행한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과 실행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무판자들을 막 실은 것처럼 보이겠으나 하나하나 사이에 박스를 껴서 기스가 나지 않게 고정했다. 이불 박스는 정말 편하다. 표시만 잘 해놨다면 조립은 어렵지 않다. 여기서 표시를 잘못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20분이 날아가게 된다. 반드시 상차지에서 분해를 천천히 하면서 순서 및 위아래를 꼭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침대 하나 옮겼다고 땀에 절어버렸다. 역시나 예상대로 작업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돈을 두둑하게 벌어서 뿌듯하다. 집에 가면 와이프와 아가는 자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씻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가장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나는 이 힘듦이 나쁘지 않다. 우선은 거북이 모드로 버티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고 반드시 언제나 버저비터의 기회는 있다. 포기만 하지 말고 버텨라. 아이가 크는 것만큼 시련도 빨리 지나가리라 믿는다.